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주말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부터 내리는 비로 이른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어젯밤 제주에서 시작된 비가 오늘 새벽 전남권과 충청권,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원 남부지방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에서 미활용 군용지와 주변 지역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원주천 로아노크 광장에서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개최했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제57회를 맞이한 영월 단종문화제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진행됐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4월 2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초진 거부 발표에도 강원대학교 병원은 외래 진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중증 환자를 제외한 초진 환자 진료와 관련해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이에 앞서 강원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증 환자를 제외한 초진 환자는 진료를 안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강원도 내 다른 대형 병원들도 휴진 등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안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원주시 학성동 옛 학성초등학교 터에 2027년까지 사업비 390억 원을 들여 원주교육청 신청사를 짓습니다. 신청사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는데요. 지금의 원주교육청 자리에는 2029년 3월까지 생존 수연장과 돌봄 지원센터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원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국회의원 선거 영향으로 다음 달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달 27일부터 강원도에 대한 정기감사에 들어가 이달 말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중점 감사 대상 사업은 춘천 레고랜드 개발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양양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태와 평창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에서 도내 미활용 군용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 해결을 위해서 강원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류인출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9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자치도 미활용 군용지와 미활용 군용지 주변 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는데요. 해당 조례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도내 미활용 군용지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도내 미활용 군용지 어느 정도인가요? 예, 미활용 군용지 현황이 이제 도내 보면요. 한
200만 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이런 축구장 크기로 이제 한산해 보면 한 327개 정도의 축구장 면적이 미완용 공영지역이 방치되고 있고요. 네. 경기도에 이어서 이제 강원도가 두 번째이죠. 네. 그렇군요. 도내에 축구장 327개에 달하는 규모의 미활용 군용지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미활용 공영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병력 인구가 감소됐고, 그다음에 또한 국방개혁 입전공 계획에 따라서 부대가 통합이나 해체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만 해도 2사단이 해체됐고 27사단도 해체됐고 8군단도 이제 해체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저출산 인구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강원자치도와 국방부가 작년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접경지역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어왔는데요. 이 협의회 차원에서 유의미한 성과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2019년에 이제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요. 2023년까지 8회에 걸쳐서 한 120여 개의 양권을 협의하였는데, 그 중에 이제 군 유지 활용, 군사 규제제도 개선 및 군사 보호구역 해제 및 안화 건의 등 한 100여 건의 긍정적인 검토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미활용 군용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던 도민들의 좀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규정들이 조례에 담겨 있는지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조례는 강원도지사에게 미활용 군용지 및 군용지 주변 지역의 활용과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와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고요. 지원 계획을 통해서 실태 조사와 재정 확보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였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미활용 군용지 등의 활용을 피해 지작물 철거 등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산업 물류단지 구성, 간접시설의 설치나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그 외에도 시군에서의 정책 지원과 이러한 정책 지원의 시행과 개발행위 필요한 인허가 등의 절차가 도지사에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넣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군부대 주변 지역은 재산권 침해나 개발 지연 등의 그런 불이익을 감내해 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제 네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없을 때는 도비 보조금 형태였다면 조례 제정 후에는 이제 지원 기본 계획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수립. 예, 도지사가 이제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이제 지원 계획을 세워야죠. 이제 세워야 되는 단계에 온 거네요. 또 앞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례 내용에는 국방부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작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면 국방부 협의가 시간이 거의 한 7, 8년 이상씩 소요됩니다. 7, 8년이요? 예. 국방부 매각되어 된 이 상계 처리가 합의된 경우에는 지자체가 매입하기 전이라도 미리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지작물 등을 철거해 놓으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한 미군 공여지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제정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없다 보니까 특별법이 없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됐죠. 그렇군요. 협의 과정이 당연히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10년 가까이 걸리는 줄은 몰랐네요. 주한미군 공여지 구역 같은 경우 특별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 세장동 미군 부대 부지가 저희들이 매입대금을 다 원주시에서 매입대금을 다 치르고도 개발하는 환경 개선 사업하는 한 6년, 7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쪽일지, 네, 어디일까요? 미활용 군용지가 이제 뭐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철원군이 이제 강원자치도내 약 46% 정도 지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의외로 원주시에도 미활용 군용지 15%가 있습니다. 도내. 네. 원주시 북부권 관문에 위치한 일군 지원사령부 이제 호조로 이동 중에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사령부와 함께 이제는 당구동 통일아파트 앞에 있는 급양대, 그다음에 태장 일동 태학교 건너의 수정대 부지 역시 이미 지금 뭐 해체를 했고 일반 매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판보면 서곡리의 구 1107 야공단이 5만 평방미터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활용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철원군 쪽은 예상을 어느 정도 했는데 우리 원주시 쪽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칠성대나 지금 1107 야공단 같은 경우는 이 부대 자체가 이미 지금 다 뭐 축소나 해체를 해서 그 공유지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군요. 빨리 좀 해결이 개발이 추진이 되어야겠네요. 해당 부지에는 어떤 시설이 조성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뭐 따로 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원주시가 2024년 그 철거 예정인 태릉 국대 스케이트장 지역 위치의 일환으로 그 스케이트 400m를 갖춘 실내 빙상장 건립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주는 수도권과 근접한 교통 중심지로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또 의료, 훈련, 인프라가 제반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부 서곡리 그 1107 야공단 부지에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향후 어떤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뭐 조례안과 같이 도민의 재산권에 대한 불안이한 제한이 존재한다면 규제를 완화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안녕과 복지에 기여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굴해 주기로 계획이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22대 국회가 이제 다음 달 개원하게 되는데요. 주한미군 공여지구역 특별법처럼 우리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법안을 통과돼서 미활용 군용지 우리 강원도 지역이 피해를 오랫동안 입어왔는데 국비가 좀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이제 마련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계획하신 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류인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4 원주시 반려동물 문화행사 다함께 펫밀리가 지난 27일에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주말에 개최됐던 2024 반려동물 문화행사 다함께 펫밀리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인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2024 반려동물 문화행사 다함께 펫밀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돕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네. 다함께 펫밀리라는 행사 슬로건에서 펫밀리라는 의미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해 아끼며 기르는 가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반려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가 오셔서 즐겨주셨는데요. 저도 행사장에 있는 내내 반려동물들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축산과 권혁주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원주시 반려동물 문화행사는 반려동물로 인한 반려견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다함께 패밀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존과 반려동물과 함께 쉴 수 있는 리프레시 존으로 행사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추억과 함께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형성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주시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 시 수요 조사 설문을 실시하여 교육 과목을 선정하고 6월부터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팬밀리. 너무나 공감이 가서 저도 네. 참여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요 잠깐 사이에 우리 리포터님과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아주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아주 재밌었습니다. 생생한 후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함께 패밀리 행사에서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반려동물과 어떤 프로그램들을 즐겨볼 수 있었나요? 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액티비티 존과 반려동물과 함께 쉴 수 있는 리프레쉬 존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액티비티 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간식과 미니 인형, 또 장난감, 발바닥 오브제 같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또 반려동물 타로 체험, 스냅 촬영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운동회 프로그램으로는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달리는 댕댕 런웨이, 또 장애물을 피해서 달리는 나는야 슈퍼댕댕이, 미로찾기와 노즈워키 보물찾기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패티캣과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훈련사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나본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다려! 앉아! 까미 앉아!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네. 아니 이렇게 많은 강아지들도 구경하고 교육도 듣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3년 차 되고 있고요. 저기 산책할 때마다 다른 강아지 보면은 자꾸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좀 배워보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여기 산책을 오고 가는데 여기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올해 처음 참여했어요. 저는 지금 이거 훈련사 상담이랑요, 그 친구들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거, 기다려,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보고 참여해보고 싶어요. 이제 반려동물 친구들이랑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서 함께 배워서 어울려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축제에 처음 왔어요. 애가 2살인데 얼마 키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점? 산책할 때 많이 짖어서 여기 와서도 또 짖을까봐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 그래도 재밌게 잘 체험하고 있어요. 특히 저거 재밌었어요. 엄마 찾아 산만리 이제 해봤는데 집중해서 잘 와서 1등으로 와서 좋았어요. 진짜 지금 제가 오늘 잠깐 사이에 너무 관심 있는 주제다 보니까 우리 리포터 네. 박다윤 리포터와 열심히 수다를 떨게 되네요. 네. 설명만 들어도 너무 재밌습니다. 뭐 포장마차에서 뭐 하는 것도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작가님께서도 거기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네. 갔었는데요. 네. 그 강아지를 이제 포토존 그 포장마차를 작게 이제 해놔가지고 네. 거기 안에 이제 강아지를 들여다 놓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너무 귀여워서 네, 깜짝 그렇군요. 놀랐습니다. 집 앞에서만 기다려라고 하는 제가 좀 제 반려견에게 미안해지네요. 이렇게 반려동물뿐 아니라 반려인들도 굉장히 즐거웠던 축제인 것 같은데 평소에 반려동물도 그렇고 반려인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시간 보냈을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과의 좋은 추억으로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 문화가 형성되길 바라고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반려동물 축제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에 참여해보지 못한 분들은 내년 반려동물 축제에 꼭 참여하셔서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팬밀리 행사 내년에는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57회를 맞은 영월의 대표 문화 역사 축제죠. 단종문화제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는데요. 영월군청 문화체육과 정대권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대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제57회를 맞은 단종문화제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막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단종문화제의 주제가 단종의 옷자락을 따라였다고 하는데 올해 단종문화제에서는 어떤 행사와 전시가 진행됐나요? 예, 57회 단종문화제가 안전사고 없이 국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단종문화제는 아시다시피 대표 행사로 진행되고요. 정순왕후 선발대회, 단종제향, 야간 국장제연, 숲길 다리기, 이에 더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전시, 그리고 국민이 주도하는 체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네. 단종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조선의 제6대 국왕이셨고 만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서 비운의 소년 군주라고도 불렸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길어오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7일 야간에 진행된 단종국장은 특별히 주민 참여 행사로 진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장, 즉 상례라고 하는데 국조 올해의 중에 가장 중요시했던 제례고요. 네. 67개 절차, 27개월이 소요되는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영월에서 실시하는 단종국장은 2007년 단종 승하 550년 만에 실제 국장을 치른 후에 이부터 재연으로 치르고 있고요. 전국 유일의 행사입니다. 영월의 단종국장은 계빈의, 견전의, 발인반차, 천전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7회 단종문화제 국장 행렬은 17번째로서 국민 그리고 단종과 정순왕, 영관, 식윤구 그리고 사육신, 생육신 인중에서 참여하여 국장 시행일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정말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앞서 잠깐 정순왕후 선발대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단종을 향한 정순왕후의 절절한 그런 수뇌부를 기리기 위해 열리는 정순왕후 선발대회에 이번에 특별한 참가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는 1454년 왕비가 되었고요. 단종이 승하한 후에 종로구 승인동 청룡사 근처에 초함을 짓고 살았고요. 단종을 그리워하다 1521년 81세의 나이로 한반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23번째인 올해 정순왕후 선발대회는 정순왕후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여성 시장을 만드는 등 진취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 운동가로서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기원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올해는 전국에서 19분의 후보자가 참여하여 정순왕후와 김빈, 곤빈을 선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세 분이 선발이 됐네요. 네. 단종문화제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22호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종문화재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면 유배지를 전전하다 영월 관풍헌에서 생을 마감한 맞습니다. 단종을 애도하고자 만든 건데 이제 앞서 전국 유일의 축제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축제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매년 한 1000여 개에 가까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대부분 30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5년에 시작된 지방자치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단종문화제는 1967년에 영월 국민들께서 직접 종합문화제를 만들었는데 67년 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 아닙니까? 그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생 보존해야 할 문화재라고 생각하고요. 매년 단종문화제를 통해 단종의 넋을 기리고 268의 충신들의 고운을 달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행사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행사 너무 좋네요. 이제 이만큼 진행이 됐으면 영월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건데 맞습니다. 올해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셨나요?
솔직히 올해 그 단종문화제가 이제 날씨가 좋았고요. 네. 특히나 또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해서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와 관람을 하셨는데요. 네. 다음 달 이제 유치 기반 데이터가 나오면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평가단이 있는데 평가단에 의하면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약 3일간 15만 명이 다녀가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중 외부 관광객이 60% 정도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꼭 정확한 수치를 듣지 않아도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참여했다는 맞습니다. 게 가장 의미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싶네요. 네. 네. 그렇군요. 기쁜 소식입니다. 2022년 12월 영월군이 문화관광체육부 주관의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단종과 관련한 좀 스토리텔링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7년이면 단종문화제가 60주년이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도 준비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단종과 정순왕후의 사랑을 주제로 국민 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형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뮤지컬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역사 알리는 데 많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정대권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